점장이빈, 단순한 미녀가 아닌 조선 왕실의 비극을 만든 악녀였다면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선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수많은 이야기를 남긴 인물, 장희빈. 우리는 그녀를 그저 시대를 풍미했던 뛰어난 미모의 여인으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만약 그녀를 단지 아름다운 한 여인으로만 바라본다면 과연 그녀가 저질렀던 헤아릴 수 없이 악랄한 행위들과 그로 인해 피바람이 불었던 조선 왕실의 비극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달콤한 변명 뒤에 감춰진 그녀의 진짜 얼굴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섬뜩한 얼굴이 마침내 드러났을 때 과연 어떤 끔찍한 대가가 치러졌을지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장희빈, 본명 장옥정. 그녀의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역관 집안 출신으로 궁녀의 신분으로 궁에 발을 들였으니 그야말로 미천한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만한 특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빼어난 미모는 물론이고 총명함과 뛰어난 언변까지 겸비했던 그녀는 궁궐 안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어린 숙종의 눈에 띄어 승은을 입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숙종은 그녀의 매력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죠. 그녀를 향한 숙종의 시선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 깊은 사랑과 총애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과 숙종의 깊은 애정이 교차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동시에 미묘한 불안감을 드리우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국은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정치 세력의 날카로운 대립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장옥정은 단순한 숙종의 총애를 받는 여인을 넘어 정치적 파워 게임의 핵심으로 서서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특히 남인 세력은 서인 정권에 맞설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고 숙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장옥정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려 했죠. 그녀는 정치 세력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권력의 중심부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는 통로를 얻게 됩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장옥정은 이제 정치적 야망을 품은 한 사람으로 변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들, 이윤을 낳게 된 것이죠. 숙종에게는 오랫동안 왕자를 얻지 못하는 고민이 있었기에 장옥정이 낳은 아들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윤은 숙종의 첫 원자였고 이는 장옥정에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를 안겨주었습니다. 후궁의 신분이었지만 왕의 첫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은 그녀를 단숨에 궁궐의 실세로 만들기에 충분했죠. 이제 그녀의 주변에는 권력을 탐하는 남인 세력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그녀를 시기하고 경계하던 많은 궁녀와 신하들의 시선은 점차 두려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들을 안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장옥정의 얼굴에는 이미 왕비의 꿈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에 만족하는 여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선은 오직 단 하나의 자리, 조선의 국모가 될 왕비의 자리를 향해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죠. 그 꿈을 향한 그녀의 불꽃 같은 열망은 앞으로 어떤 거대한 파란을 불러올까요? 우리는 이제 그 거친 파도가 몰아칠 궁궐의 한복판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왕비의 자리를 향한 장옥정의 열망은 그저 꿈으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죠. 숙종의 첫 원자를 품에 안은 여인이었고 강력한 남인 세력의 든든한 지지를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배경은 그녀가 꿈꾸던 지고한 자리에 오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발판이 되어주었죠. 장옥정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정교한 바둑을 두듯 치밀하게 수를 놓으며 당시 왕비였던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국모의 자리에 오를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은밀하면서도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옥정은 숙종의 총애를 이용해 인현왕후의 자질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원자를 낳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왕실의 대통을 이을 후사가 없다는 불안감을 조성했죠. 동시에 남인 세력은 정치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서인 세력의 지지를 받던 인현왕후를 몰아내고
장옥정을 왕비로 세워 권력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신하들은 숙종에게 2년왕 후의 폐위를 주장하는 상소를 빗발치듯 올렸고 그 압박은 점차 숙종을 옥죄어 들어갔습니다. 숙종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함께한 왕비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여인이자 자신의 첫 아들을 낳아준 장옥정의 간절한 눈빛이 그를 흔들었으니까요. 결국 숙종은 엄청난 번뇌 끝에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맑고 고요했던 궁궐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마침내 2년왕 후는 차가운 칼날처럼 날아든 폐위 교지에 따라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보위에 오른 이래 단 한 번도 왕실의 격식과 도리를 어긴 적 없던 2년왕 후에게는 실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그녀는 아무런 죄도 없이 오직 장옥정의 욕망과 남인 세력의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양이 되어 쓸쓸하게 궁궐문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저리게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2년왕 후가 폐위된 그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주인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장옥정, 그녀였죠. 꿈에 그리던 왕비의 자리에 앉은 장희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옥정이라는 이름 대신 장희빈이라는 새로운 존호를 받으며 그녀는 조선의 국모로서 옥좌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권력을 함께 나누려는 남인 세력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궁궐의 모든 시선은 이제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왕비가 된 장희빈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더불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을 향한 비정함과 집착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왕비가 되었지만 어쩌면 그 순간부터 그녀의 내면에는 꺼지지 않는 불안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왕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고한 2년왕 후를 끌어내렸다는 사실은 그녀 스스로에게도 언제든 그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를 안겨주었을 테니까요. 왕비가 된 장희빈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섬뜩하리만큼 강렬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남인 세력의 그림자와 숙종의 곤회에 찬 얼굴은 앞으로 펼쳐질 더 큰 파란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자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지독한 욕망이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올까요? 이제 그녀의 권력은 정점에 달했지만 그 정점은 동시에 벼랑 끝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균형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왕비의 자리에 오른 장희빈, 그토록 갈망하던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달콤한 환상 대신 끝없는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는 견고한 성이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벼랑 끝과 같았을 겁니다. 자신이 짓밟고 올라선 2년왕 후의 존재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고 언제든 그 불씨가 되살아나 자신을 집어삼킬지 모른다는 광기 어린 망상에 사로잡혔죠. 특히 폐위된 2년왕 후를 그리워하는 백성과 신하들의 여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 때마다 장희빈의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포로 굳어져 갔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쟁취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더 이상 어떤 금기도 개의치 않은 잔혹한 선택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불안은 결국 어둠 속에서 끔찍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으니 바로 2년왕 후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섬뜩한 저주굿이었습니다. 왕비의 지위를 가진 그녀가 직접 나설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은밀히 자신의 신보 궁녀들을 시켜 한밤중 몰래 2년왕 후의 초상화를 가져다 칼로 난자하는가 하면 짐승의 피와 살점을 이용해 저주를 퍼붓는 의식을 치르도록 지시했습니다. 궁궐의 깊고 어두운 처소에서 촛불만이 흔들리는 가운데 궁녀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왕비의 명을 거역하지 못해 끔찍한 주술을 반복했죠. 그곳에서는 음산한 주문과 함께 2년왕 후의 이름을 부르며 저주하는 소리가 밤마다 울려 퍼졌을 겁니다. 이 모든 행위는 단순히 2년왕 후를 해치려는 것을 넘어 그녀의 복위를 막고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공고히 하려는 장희빈의 비뚤어진 욕망과 광기가 응축된 모습이었을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일인가요?
특히 왕실의 품위를 지켜야 할 왕비가 이런 끔찍한 짓을 꾸몄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은밀하게 감춰진 악행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장희빈의 광기 어린 저주군 역시 영원히 비밀로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 안에서 수상한 물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인현왕후의 인형, 칼자국이 선명한 초상화 조각, 그리고 섬뜩한 짐승의 사체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궁궐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죠. 이 끔찍한 증거들은 장희빈의 명을 받아 저주굿에 가담했던 일부 궁녀들의 양심 선언이나 혹은 우연한 발견을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발견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충격적이어서 누구라도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주굿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궁궐에는 싸늘한 공포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악스러운 소식은 곧바로 숙종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에 분노했을 숙종이었지만 눈앞에 놓인 참혹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얼굴은 경악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죠. 그가 그토록 총애했던 여인, 자신의 옆자리를 차지한 왕비가 이토록 잔인하고 비열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숙종에게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졌던 장희빈의 진짜 얼굴, 즉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광기가 드디어 민낯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시기를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숙종은 아마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잠식되어 있었는지 깨달으며 쓰라린 후회와 함께 더 이상 그녀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렸을 겁니다. 이 끔찍한 저주굿의 발각은 장희빈의 파멸을 알리는 비극적인 서막이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이제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이죠. 과연 숙종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장희빈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저주굿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자 숙종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총애했던 여인에게서 이런 잔혹한 배신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깊은 사랑이 컸던 만큼 그 실망과 분노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었을 테지요. 이제 숙종의 눈빛에는 더 이상 장희빈을 향한 애정 어린 시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냉정한 단죄의 의지만이 맴돌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때는 뜨겁게 불타올랐던 두 사람의 인연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저주굿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장희빈이 권력을 탐하며 저질렀던 수많은 비정하고 잔인한 행위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기 위해 벌였던 치밀한 계략과 정치적 압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이들에게 가해졌던 고통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이죠. 숙종은 자신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것을 외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상처와 혼란이 궁궐 안에 자리 잡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장희빈은 더 이상 사랑스러운 여인이 아닌 왕실의 평화를 위협하고 도리를 저버린 위험한 존재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숙종은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모의 자리에 앉아 저주굿이라는 폐륜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희빈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숙종의 의지는 그 무엇보다 확고했습니다. 그리하여 한때 폐위되어 궁궐 밖으로 내쳐졌던 인현왕후가 다시금 왕비의 자리로 복위하게 됩니다. 이는 장희빈의 몰락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이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인현왕후의 복위는 권력의 덧없음과 진정한 정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죠.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되어 다시 희빈으로 강등된 장희빈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위세를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을 맴돌던 남인 세력들도 힘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으며 궁궐 안의 모든 이들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쓸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욕망이 결국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을까요? 아마도 끝없는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여인의 비극적인 최후가 찾아왔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에게 사사, 즉 사약을 내리는 극단적인 결정을 합니다. 한때는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었지만 왕실의 안정과 국법의 존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차가운 독이 담긴 사발을 받아든 장희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권력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처절한 고통과 절망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궁궐은 더 이상 화려한 꿈의 무대가 아닌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비극의 공간이었을 테죠. 장희빈의 쓸쓸한 죽음은 한 인간이 권력과 욕망에 사로잡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로맨스를 넘어 인간 본연의 욕망과 그 통제에 대한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장희빈의 비극적인 삶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경각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파멸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